사실 저는 그 영상을 봤다라는 사람한테 맛보기 영상이 어떤 건지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말 혐오스럽고 가학적입니다. 내 남편이 도대체 여기에 회원가입을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거기에 가담을 했다 내지는 성관계를 했다 내지는 성폭행까지 연결됐다라고 하면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우숙 변호사입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네요. 좋은 일로 시끄럽고 흥이나면 좋은데 또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N번방. 참 유쾌하지 않은 얘기 때문에 매일 TV를 보면서 사실 언짢은 것도 사실이고 혐오스럽습니다. 오늘은 N번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N번방 사건 정말 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나이에 참 젊은 게 아니죠. 어린 그 나이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늘어가는 제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방법이 뭐 혐오스럽고 가학적이라는 거 뭐 다 들어 아실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영상을 봤다라는 사람한테 맛보기 영상이 어떤 건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차마 제가 여기서 말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정말 혐오스럽고 가학적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방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동영상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단속이 안 됐던 건가, 이렇게까지 이게 방치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관련 기관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N번방의 주범이라고 알려졌던 박사, 경찰서를 나와서 검찰로 송치되는 영상을 봤습니다. 다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평범하게 생겼네? 멀쩡하게 생겼네? 공부도 잘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적, 공부도 잘했고 봉사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흉태 있는 것도 아니고 뿔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또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뭐 사건은 사건대로 뭐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관련자들이 전부 처벌될 것이고 수사기관이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뭐 다 검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성분들이 설마 회원가입해서 이걸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남성분들이 이거를 회원가입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가학적인 성관계 영상, 이 유포 또 돈 갖고 팔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 우리나라 처벌, 그것도 처벌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법정형의 문제점이 뭐냐면 죄를 한 번 진 사람이나 두 가지, 세 가지, 지금 25가지예요. 한 번 가중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법, 성폭법, 정보통신망법, 죄가 여러 가지지만 하한이나 상한에서 딱 한 번만 절반만 가중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다 하면 1년 6월 이하의 징역이다 이렇게 한 번만 가중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감형 요소가 또 있습니다. 초범이라네요. 초범이라는 게 죄를 처음 저질러서 초범이 아니고요. 걸린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걸린 게. 그 초범이 또 감형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이제 판사님들이 재판을 할 때 법 말고 내부 기준 같은 걸 갖고 계세요. 초범일 때, 성범죄일 때는 어느 정도 처벌하느냐? 9월에서 7년 사이. 내부적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N번방의 이 주범자들이 7년을 산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 맞나요? 외국처럼 병합을 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플러스 5년 플러스 3년.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볼 때 무기징역, 종신형이 나와도 국민들 감정은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들이 이 영상을, 가학적인 영상을 찍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성적 욕망 해소하자고. 이러는 걸 바라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그거 충족시켜주라고. 그리고 뭐예요?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서 할 짓이 따로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해도 되는 게 있고요. 해선 정말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꼴랑 3년, 5년, 7년을 살고 나온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들이 7년 동안 어디 가서 뭘 해서 이 돈을 벌겠어요? 결국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돈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것만큼 오래오래 징역을 살아야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시는 이런 생각 못 할 거잖아요. 설 하나 때문에 세상 시끄러운 지가 몇 년 됐다고 벌써 N번방 이런 사건이 터지냐고요? 저는 여자이기도 하지만 관심도 없고 한 번도 이런 동영상을 찾아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앉으셔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거 찾는 분들 계시죠?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적 욕망이 본능일 수 있죠. 본능일 수 있지만 해도 되는 거, 해서 안 돼도 되는 게 교육의 힘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면 징역형으로 철퇴를 내려서도 다시는 할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번방 관련자들 처벌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내 남편이 도대체 여기에 회원가입을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거기에 가담을 했다 내지는 성관계를 했다 내지는 성폭행까지 연결됐다라고 하면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나의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질문. 이혼 사유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 N번방 관련자들은 뭐 인간이 아니라고 치고 우리가 거기서 뭐 그런 가치 자체를 논의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입이 더러워지니까. 근데 이 영상을 본 남편이 그게 이혼 사유가 될까? 이거는 정말 사례별로 나눠봐야 됩니다. 한 번 진짜 그 정도 가학적인지 모르고 일반적인 동영상들 그것도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동영상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봤고 다시 보지 않았다 라고 하면 과연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 전 아내의 선택에 달렸다고 봅니다. 일단 내 남편을 진단하셔야죠. 내 남편이 이거 병적인 거야? 뭔가 일시적인 호기심을 떠나서 성에 대해서 가학적인 성향을 가진 병적인 성향인가? 이 부분을 판단해 보셔야죠. 그런 다음에 그런 성향이라고 설사 하더라도 내가 이 남편을 버릴 건가? 안 살 건가? 아니면 치료할 건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혼 사유 된다라고 결정하기는 아내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도가 깊어져서 그 영상을 만드는 거를 예를 들면 주문 제작을 했다라든가 몇 살 정도 어린애를 데려다가 이런 가학적인 행위를 해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걸 주문했다라든가 성폭행에 가담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이혼 사유겠죠. 이혼 사유고 형사적으로 엄하게 처벌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 수가 약 25만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중복 가입을 빼고 나면 한 5, 6만 정도 있다. 뭐 15,000명일 수 있다. 뭐 이런 추측이 있는데 그거야 뭐 우리나라 경찰들 얼마나 유능합니까? 사이버 수사대 수사하겠지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그 인원이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이혼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내 남편이 연루됐을 때 처벌이 될까요? 또는 그런 영상을 실제로 본 남자분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저 다 처벌되나요? 아주 극소수 몇 명이 자수를 했어요. 자수는 중요한 감형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회원이라는 게 드러나게 됐을 때 유죄로 처벌할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수한 사람하고 안 하고 끝까지 우기다가 수사대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증거 탁 들이대니까 마지못해 인정한 사람이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라는 게 사실 공정하진 않죠. 그러니까 자수가 이제 감형 요소로 작용은 하게 될 건데 내 남편 처벌될까요? 제가 처벌되나요? 저는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25만 명 또는 15,000명 드러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게 꼭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가담 정도를 봐야 됩니다. 가담 정도를 봐서 일반적인 영상처럼 근데 좀 비싸긴 하네 뭔데 이러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거 다운받지도 않았고 유포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까지 가담해서 영상을 주문한 사람하고 똑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저는 이 재판이 아마 1년여 정도 걸릴 건데 항소심까지 가면 더 걸릴 수 있죠. 결론은 아닐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료 회원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자수하시죠. 일단은 자수하시고 반성하시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아신다라 그러면 사죄하셔야죠.
사죄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일부 뭐 감안은 해주겠지만 처벌은 감수하고 계시죠? 처벌되셔야죠. 그 영상 차마 입에 올릴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영상, 돈 받고 찍는 동영상, 그거랑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본 분들 처벌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요, 정말 전적으로 아내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피해가 있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 회원이 아닌데 회원인 것처럼 오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죠. 근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왜 경찰서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냐, 이런 억울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만약에 신상이 털린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명예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방송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뭐 했대더라 정말 앞을 다퉈서 기사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아니었을 때, 오보였을 때 해본 기사는 안 내보내준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사건과 같이 어느 남성이 N번방 사건이 연루돼서 유료 회원이었다. 이거는 사실 벗어나기 힘든 멍해를 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일단 신상을 공개한다기보다, 그리고 신상 처리의 대상이 되게 한다기보다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확정한 다음에 법의 기준에 의해서 알려줘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